이번 주말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승격팀 루턴타운과 이제 토트넘이 8라운드를 펼칩니다. 지난 주말 경기죠. 지난 주말 경기에서 경기. 에버턴을 상대로 승리를 이번 올 시즌 첫 승격해서 승리를 따냈지만 사실 주중 경기에서 같은 승격팀인 벌리에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약간 이제 중간 흐름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순간 끊기긴 했지만 어쨌든 1승을 거둔 채로 이제 토트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승격 팀들의 성적이 좀 안 좋아요. 원래 지금쯤이면 그렇죠. 한 팀 정도는 그래도 한 6위권 안에 돌풍에 뭐 이러면서 특히 번리가 그럴 거다라고 많이 예상을 했는데 그런 팀이 하나도 없고 자 지금 루턴타운 성적을 보면 7경기 7경기 1승 1무 5패 실점이 또 14실점입니다. 경기당 평균 2실점 정도 내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7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 사실 몸 상태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경기 뭐 팬분들께서 영상으로도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사타구니 쪽 이쪽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고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100% 아닌 것 맞다. 그래서 아닌데 뭐 이 정도 뛰기로 하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승격팀 상대이잖아요 이번 경기가. 그리고 뒤에 A매치 휴식기가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 한국을 갔다 와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휴식기 아니죠. 그렇죠. 사실 오며 가며 이동거리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선 빠질 수도 있다. 뭐 휴식을 좀 부여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사실 토트넘 상황이 또 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뭐 페리시치 십자인대 부상은 좀 이전에 있었고 존슨도 지금 합류한 지 얼마 안 돼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요. 바로 며칠 전에 솔로몬이 반월판 손상 부상을 입었어요. 네, 훈련 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고 이제 수술을 했다고 이제 또 보도가 나왔죠. 솔로몬 선수까지 이탈을 하면서 솔로몬 선수의 이탈도 뭐 페리시치만큼 거의 뭐 시즌 막바지까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올해 안에 복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존슨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일단 다음 경기 아웃이 확정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뭐 이 선수들의 이탈이 장기적으로도 큰 문제지만 당장 루턴타운전에서도 큰 문제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가 좀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도 결국 뭐 여기까지 왔는데 우야겠노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뭐 보면 어린 선수들 뭐 벨리스 실제로 지난 경기에 벨리스가 투입도 됐죠. 네. 벨리스 뭐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좀 백업 공격진이 전멸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리버풀전 벤치 명단에 포함이 됐었던 뭐 1군 경험이 아직 없는 제이미 돌리라는 선수 이 2005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어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후보 명단에 올라올 것 같고 벨리스 선수는 투입될 게 사실 유력해 보이죠. 손흥민 선수 몸 상태 온전치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다른 대체 자원이 없으니까 돌리 선수도 잘하면 이번 경기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토트넘 선수 중에 많이 특히 공격진이 얕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돈리 하니까 이제 마동석 형님의 본명이잖아요. 그렇죠. 돈리. 네. 자 그래서 토트넘의 예상 라인업을 한번 보면 지금 뭐 댓글에서도 올라오고 계시는데 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힐은 일단 회복 중입니다. 사실 힐도 좀 안 풀리는 것 같지만 막상 필요할 때 부상인 경우가 또 많았어요. 이 선수가. 그리고 로셀소 선수 공격수는 아니지만 뭐 윙어라든지 공격형 미드필더용 활용될 수 있는 두 선수가 회복 중이고 사실 훈련 사진에 포착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 뭐 출전하는 것도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특히 뭐 교체 명단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선발로 나오는 거 더더욱이나 뭐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아마 리버풀전과 거의 동일한 라인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손흥민, 토베, 히샬, 메디슨, 클로셉스키, 비스마사르, 우두기, 판더벤, 로메로, 포로, 비카리오 뭐 이렇게 나올 걸로 보여요. 뭐 공격진만 약간 바뀌고 나머지는 사실 토트넘이 올 시즌에 컵 대회나 뭐 유럽 대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베이스로 매 경기 임하고 있는데 결국 또 이 라인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메디슨은 약간의 부상 여파가 있고 그렇죠. 뭐 메디슨도 컨디션 좋지 않다고 계속 알려져 있었죠. 근데 그 메디슨 사실 데리고 올 때만 하더라도 저도 메디슨이 그냥 슈팅 좋고 킥 좋고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창의성이 토트넘에서 터지고 있어요. 사실 레스터까지만 하더라도 뭐 워낙 공격 포인트는 원래 많이 쌓았던 선수니까 이 선수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은 있는데 토트넘이 필요로 하는 흔히 말하는 창의적인 미드필더 이렇게 번뜩이는 거를 얼만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없지 않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실 메디슨은 오자마자
기대 이상의 뭐지? 에릭센인가? 그럴 정도로 네. 창의적인 활약. 토트넘에 진짜 말 그대로 창의성을 계속 불어넣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가 지난달 이다리 선수상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메디슨 때문에 아마 버티고 있다. 만약에 로셀소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 경기뿐만 아니라 당분간 이제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메디슨이나 로셀소가 윙으로도 뛸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교체를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정도로 메디슨이 좀 여러모로 앞으로도 활약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손흥민 선수의 기록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토트넘이 좀 시즌 초반에 승격팀을 빨리 만나요. 벌써 3번 그러니까 다 만나는 건데 그렇죠. 한 번씩 다 만나게 되는 거죠. 4라운드 번리, 5라운드 셰필드를 만난 건데 어쨌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 번리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한 기억이 있잖아요. 네, 지난달 첫 번째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해트트릭 3골을 넣으면서 이제 팀의 대승을 이끈 기억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일단 승격팀 상대로 통산 성적이 준수한 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기록만 살펴봤을 때 총 44경기에 나서서 25골을 넣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뭐 도움 기록을 제가 따로 집계를 안 해봤는데 도움까지도 포함하면은 나쁘지 않은 공격 포인트 생산력 그리고 꽤 준수한 2경기당 1골 이상이잖아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에서도 좀 화력을 내뿜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루튼타운은 수비력이 뭐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는 저게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 박지성 선수 뭐 아스날 킬러, 그렇죠. 강팀 킬러, 그다음 뭐 햄으로 끝나는 그렇죠. 뭐 그런 거 다 잘했는 이런 킬러였는데 손흥민은 그냥 킬러. 그래서 손흥민 꾸준히 잘 넣잖아요. 네. 강팀을 상대할 때는 강팀이 그만큼 뒷공간이 있으니까 또 잘 넣고 약팀을 상대로도 뭐 몰아치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기억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어느샌가 그 양봉업자도 싹 들어갔어요. 왜냐면 계속 잘 넣으니까 뭐 유니폼이 노란색이고 뭐 검은색이든.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난 경기 득점까지 프로 통산 200골을 기록하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따져보면 총 109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언 긱스와 공동 27위에 올라 있는데 한 골 추가하면 긱스를 넘어서게 되고 이제 긱스를 넘어서게 된다면 26위가 현재 에밀 헤스키 선수가 이제 110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동률이 되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뭐 멀티골을 기록하게 된다면 공동 24위에 있는 디온 더블린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에버턴이나 이런 데서 뛰었던 선수로 알고 있는데 완전 옛날 에버턴 90년대 뭐 이때 레전드. 그리고 좀 이제 팬들이 많이 익숙한 사디오 마네 리버풀에서 뛰었던 마네 선수와 동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두 선수는 111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기록이 아닐까 싶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 새로운 기록을 매번 득점을 할 때마다 추억의 이름들이 그렇죠. 소환을 하잖아요. 네,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네. 조금 있으면은 이제 뭐 제라드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도 120골인가 막 이렇거든요.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레전드들 뭐 프리미어리그의 역사에 이름을 남겼던 선수들을 계속해서 넘어설 수 있을 상황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 이번 주말에도 우리 득점을 모두 기원하고 응원하면서 이번 두 번째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